가뭄으로 인해 올가을 단풍도 시들하다죠. 내년 봄까지 이어질 가뭄, 대책이 있을까요?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물을 절약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날씨 이야기로 꾸며봅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캔다!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도 구석에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그분이 오셨어요. 네네. 네, 날씨를 예측하는 남자, 난리의 남 박선우 예보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뉴스를 장식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네. 바로 가뭄이죠. 맞아요. 가뭄 심각하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예보관님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가요? 지방 소도시라든지 농촌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고요. 가뭄은 지난해 여름철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고 올 여름에도 이제 마른 장마라고 그래서 이제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은 가운데 태풍 영향도 적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뭄이 좀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더 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올해 재앙급수 피해를 받은 인원이 약 1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2만 2천 명이었거든요. 한 6배가량 이런 인원이 늘어난 것만 봐도 굉장히 가뭄이 극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가뭄이 시작된 건데 그 재앙급수 피해를 받은 인원이 6배나 늘었다고 하니까 올해는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비가 그만큼 이제 적게 내렸다는 건데 평년 대비로 봤을 때 얼마나 적게 내린 건가요? 네, 최근까지 이게 전국 누적 강수량을 보게 되면 754mm거든요. 네. 평년이 1189mm니까 약 63%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통 평년보다 70% 미만의 비가 오면 가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특히 서울, 경기도는 43%, 충남, 지방이 50%, 강원 52%, 충북 53%로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가뭄 현상이 좀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전국 다목적댐의 댐 저수율도 평균 저수율이 약 38%로 평년 63%의 절반 수준. 일반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또한 평년에 보다 훨씬 적은 45%에 지금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평년 강수량이 중부지방의 경우는 뭐 예년보다 반도 안 되게 비가 온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뭄 피해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렇죠. 중부지방에 특히 충남 지역에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제한급수를 실시를 했는데 네. 충남 보령에 위치한 한 고지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했어요. 근데 물을 이제 워낙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물을 공급을 했거든요.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하수마저도 좀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고갈이 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가뭄 때문에 단풍도 또 제대로 이제 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수분 부족으로 나뭇잎이 적정 온도를 이제 유지를 못해서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파괴가 됐다고 해요. 어머. 그래서 이제 단풍이 들기도 전에 시들어서 그냥 죽는 경우가 많은 건 거죠. 가뭄이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네요. 하루에 4시간 정도 물을 공급한다고 상상만 해봐도 저도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예보관님 왜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 건가요? 지난 겨울 크게 춥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고 네. 봄철에도 이제 뭐 맑고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다 보니까 비가 내린 날도 적고 비가 오더라도 그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는 이제 여름철입니다. 지난 여름철에는 이제 마른 장마라 그래서 맞아. 장마철에도 비가 크게 많이 내리지 않았고 우산을 정말 들고 다니는 기억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날씨 예보를 할 때도 사실 비에 대한 얘기를 한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죠. 맞아요. 특히 맞아요. 중부지방은 비가 안 왔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 친구도 이제 수상 스포츠를 즐기러 갔었는데 네.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고 이번 하더라고요. 여름에? 네, 이번 맞아, 여름에. 맞아. 네, 네. 강원도 쪽으로 갔었는데 네. 네. 또 여기에 또 이제 초가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 올해는 뭐 태풍이 크게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가뭄이 좀 심각해진 거고요. 이런 현상은 뭐 지난해부터 발달한 엘니뇨가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비가 한 그래도 600mm는 왔었어야 되는 건데 그만큼 못 왔다고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건 이제 서울 기준으로 네. 지금 서울에 뭐 가뭄이 해소가 되려면 한 600mm 정도는 와줘야지 평년 강수량이 도달을 하면서 지금 가뭄이 해소가 될 텐데 아직 뭐 그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600mm. 네. 그 정도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뭐 가뭄은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여름 날씨가 그해 가뭄이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좀 좌지우지를 하는데 여름에 일단 비가 안 왔고 게다가 또 그 밑에는 엘니뇨라는 또 기상 현상까지 자리 잡고 있었군요. 네. 네. 이 가뭄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까요? 네.
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가뭄이 내년 봄까지는 좀 장기화될 것으로 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댐이나 이제 저수지에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이 양을 좀 충분히 채워줄 만한 비 소식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저희 예측한 걸로 봐도 남은 가을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비가 올 것 같지는 않고 겨울이 다가오고 봄철에는 이게 비나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경우 600mm 정도는 비가 더 내려줘야 이제 가뭄이 해소가 될 텐데 내년 봄까지 평년 강수량이 약 250m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가뭄을 뭐 완전히 해소시키기 힘들 것 같고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뭄이 장기화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뭄은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예보관님,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뭄 피해는 뭐 미국, 호주, 브라질, 뭐 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수목 제거라든지 지구 온난화에 의한 뭐 사막화 진행, 뭐 엘니뇨 현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엘니뇨가 1950년 이후에 4위 안에 드는 강도라고 하는데 내년 1월까지는 이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요? 그렇죠. 예, 그럼 계속되는 온난화와 뭐 환경 파괴, 더불어 이 엘니뇨까지 가중이 되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가뭄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미국 그 캘리포니아 제가 또 잠시 다녀온 아랍 전공이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5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잔디 같은 이제 화단 이런 데다가 정원에 물을 못 뿌리게 하는 정책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기준치 이상의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벌금까지 물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려 축구장 크기의 650배에 달하는 그 큰 드넓은 잔디밭을 아예 걷어냈다고 해요. 물이 없어서. 물이 물이 없어서. 아니,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 캘리포니아 잔디 위에서 골프를 즐기다가 엄청 또 비난을 받기도 했죠. 네. 그리고 호주도요, 세차를 맘대로 못해요. 세차하는 걸 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가뭄 때문에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해서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3주간의 가격을 보니까 이제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36%가 올랐고 또 설탕 가격도 31%.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에요.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식량난이 실제로 찾아오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그 매드맥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런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미래 사막화가 왔을 때 물과 기름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쵸. 그래서 그 배경이, 장소의 배경이 그냥 다 사막이에요. 보셨구나. 네, 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옷 색깔. 왜 약간 이런 옷 색깔이지? 제가 오늘 사막 보여주려고. 뭔가 오늘 메말랐어요. 물 먹고 싶은 약간 미세먼지에 엄청 같아요. 빛의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인터스텔라는 다들 보셨죠? 봤죠, 봤죠. 인터스텔라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냐면은 점점 물 부족이 심해지고 가뭄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주인공 이름이 쿠퍼잖아요. 쿠퍼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로 떠나죠.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기상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게 정말 상상 속의 영화가 아니다. 이게 미래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구가 그냥 우리만 살다가 끝날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가 또 살아야 할 터전이기 때문에 그쵸. 이걸 좀 건강히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우리 있는데요. 지안이가 살아야 될 미래.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아우. 어떡하나 이거. 눈물. 아니, 왜 웃어요? 아니 한숨이 나요. 아,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뭐 환경 변화라든지 엘니뇨 등의 영향 때문이라면 참 이게 대책이 딱히 또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들거든요. 맞아요. 예보관님 어떤가요? 네, 뭐 가뭄도 재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뭐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고 현재로서는 물을 아껴 쓰는 것이 뭐 최선의 방법이 되겠고요. 네. 뭐 하지만 이제 빠른 시일 내로 뭐 장기적인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가뭄 피해를 좀 막을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농촌이나 이 도서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한번 가뭄이 오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상수 가뭄 지역을 선별을 해서 이 지역에 소규모 댐이라든지 저수지를 좀 건설을 해서 여름철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농로에 이제 물을 잘 댈 수 있는 관계 시설이라든지
해수 담수화 시설, 그다음에 빗물을 진집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많이 건설을 해서 미리 좀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보다 훨씬 더 가뭄 피해가 절실히 와닿는다, 피부로 와닿는다 이런 말씀인데 네. 우리 예보관님은 도시 남자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시골 남자신가요? 저는 도시 남자입니다. 의외네요. 아 굉장히 따뜻하게 보이시는데. 굉장히 촌스러운가 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따뜻해요. 예. 캐스터들은 농촌의 그런 생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고향이 안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그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알았냐면 논 색깔이 바뀌어요. 봄에는 흑색, 여름에는 파란색, 가을에는 이제 또 다시 노란색. 요걸 제 차 타고 이제 등교를 하면서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보면서 느꼈는데 사실 저희 집이 이제 농업 쪽에 종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게 그게 가뭄이라든가 그런 거 와닿지는 않아요. 저희 집은 되게 확 와닿아요. 원예업을 하신다고. 네네. 왜냐면 조경하거든요, 아, 저희 집에. 조경. 그러니까 이렇게 바짝바짝 말릴 때는 제 마음도 타들어가고. 땅부자. 원이 하려면 조경하려면 당연하죠. 어마어마하게 땅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나무 한 그루에 몇 천만 원이에요. 그래요? 저도 갖고 싶네. 아니, 제게 아니라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저희 집도 이제 가뭄이면은 올 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걱정 항상 하시고. 그러면은 올해는 어떠세요? 올해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직접 이제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는데 안 그러면은 이렇게 힘을 들여서 줘야 하니까 그런 힘든 부분도 있고 네.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전 대학 시절에 그 농촌 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농마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뭐 감자도 캐보고 포도도 따보고 그랬는데 정말 농민분들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늘 날씨부터 오늘 비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뭐부터 이제 과수를 어떻게 또 관리를 해줘야 되냐 이런 거를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맞아요. 기후제도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농민분들은 아마 가슴이 정말 타들어가실 것 맞아요. 같아요. 서울이 그런데 재난에 취약한 도시라고 이게 도시 중에 3번째로 재난에 취약하고 그 중에서도 가뭄으로서는 1위로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보험사인 로이스와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301개 도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가장 좀 재난 취약한 도시를 순위를 매겼는데요. 1위가 대만의 타이페이, 그리고 일본 도쿄에 이어서 3위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뭄에서는 가장 취약한 도시로 꼽혔어요. 이제 2012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뭄이 크게 발생해서 경제적인 손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그때 이제 좀 해결 방안 미미해서 또 다른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다시 겪게 되지 않느냐,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말 소액국 외양간도 못 고친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사실 해외에 좀 좋은 사례들을 끌어와서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예보관님? 그거는 제가 알아요. 그렇군요. 네. 백장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알거든요. 준비하셨군요. 네, 이게 이스라엘 국토 60%가 사막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1948년도에만 해도 사실 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샤워를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둘이 하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하셔. 잠깐. 아이고, 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저기서 어머 무슨 상상하신 거예요? 아니 예보관님이 그렇게 안 아니 봤는데. 예보관님이 저쪽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서로 계속 얘기해서 어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이러면 안 물이 돼요. 부족해서. 심각한 얘기 중인데. 정말 물이 부족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네. 그럴 정도로 물이 부족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연간 3,800억의 농업 수출량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아니 사막이 그렇게 많은데 농업 생산량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물을 절약하는 관계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캘리포니아, 네. 거기서도 이 기술들을 다 지금 벤치마킹한다고 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관계 기술이라는 게 그 농업할 때 필요한 물을 대는 그런 기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근데 한 예를 들면요, 뭐 플라스틱 호스에서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도록 하는 건데 이제 호스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뚝뚝뚝뚝 그냥 떨어지는 수준 그렇게 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여러 약품들이 같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물을 꼭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또 물 이용 효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관계시설, 시설원회를 통해서 사막의 불리한 환경을 이제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날씨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좀 좌지우지하기가 힘들죠. 이런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런 기술을 또 개발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날씨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비 같은 경우는 인간의 힘으로 좀 내릴 수 있잖아요. 인공강우가 있잖아요. 예보관님,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네, 인공강우는 이제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비가 아닌 인위적으로 비를 오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요. 구름 속에 이제 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화학약품을 살포를 해서 물방울로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주로 이제 항공기라든지 지상에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가뭄에 약간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한 20여 차례 지금 실험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실용화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가뭄을 이 인공강우로서는 좀 해결하기는 좀 힘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굉장히 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공강우 기술은 장기적으로 좀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해서 앞으로 좀 발전을 시킨다면은 뭐 미래의 일시적인 가뭄 해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뭐 인공적으로 이제 기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환경 파괴 요인이 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환경 파괴? 아무래도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 자연적인 흐름을 사람이 거스르기 위해서 비를 뿌리면 타 지역에서 비가 뭐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근데 뭐 인공강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제 현실적인 방법, 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해수를 담수화한다든지 아니면 또 누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 노후 상수도관을 좀 새 걸로 교체하는 이런 얘기들도 또 많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4대 강물을 좀 활용을 해보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우리가 막상 살면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물 아껴 쓰기.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물을 절약하는 좀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다들 캐스터님들과 우리 예보관님 혹시 물 절약 방법 있으신가요? 우리 예보관님부터. 저는 이제 샤워할 때 네. 예전보다는 좀 물을 좀 적게 쓰려고 안 하시는. 샤워 시간을 좀 단축했죠. 우리 차연이 캐스터는 또 어떤 방법 있어요? 저는 뭐 조격을 좀 좋아해서 네. 조격을 하면은 이제 그 남은 물도 아까우니까 네. 그거를 이제 뭐 변기라든지 이런 거 한 번 더 넣어갖고 재활용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용변을 보고 나서 이거를 누르지 않고 아니. 조격한 물로 내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타이밍. 아니 그냥 내리고 싶을 때요. 알겠다. 용변을 보는 중에 조격을 하시는군요.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친구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해볼까 싶죠. 네. 급히 남의 얘기라고 지금 이게 안 되는데.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또 몇 가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오늘 안 나오나 했어요. 그러네요. 오늘 저한테 나왔어요. 물 지금부터 아껴주세요. 근데 그 종이도 좀 아낀 것 같네요. 사이즈가 대폭 줄어들었어. 작아졌네요. 그렇죠. 네, 먼저 첫 번째, 짜잔. 양변기 물탱크에는 벽돌이나 물병을 넣어주세요. 양변기를 한 번 내릴 때 필요한 물이 사실 13리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족,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에 255리터나 무려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가정 용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렇게 탱크에 벽돌이나 물병을 넣어주면은 무려 절반이나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방법인데 이거 화장실 갈 때 라디오 같은 걸 들고 가는 거예요. 혹은 라디오를 빛에 왜요? 두거나. 왜냐면 우리가 큰일 볼 때 우릉캉캉 이런 소리 날 때 있잖아요. 무슨 소리가 나요? 가끔 나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무너질 줄 알았어요. 아니 예보관님 또 빵 터지셨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예. 가끔 이제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여자들도.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은 그럴 때 또 부끄러우니까. 맞아. 물을 수도꼭지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그걸로 어떻게 내 우릉캉캉 소리를 좀 이렇게 감춰보고자. 약간 소음이 크겠다 싶으면 또 수압이 세지죠. 그렇죠. 또 막 샤워기도 틀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걸로도 물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왜 에티켓벨 같은 거 있죠. 공중 화장실 가면은 그것처럼 집안에도 라디오를 비치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예, 사실 집에서 이제 아빠만 계셔도 약간 저도 물 틀어놓는 편이거든요. 네, 저도 핸드폰 가져가야겠네요. 저희는 사실 아직은 신혼이라고 네,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서로 그런 데 있어서는 이렇게 좀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예보관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소리 트셨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아니, 저희는 굉장히- 뭐 화장실 소음이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방음이 잘 네, 돼 방음을 있군요. 완벽하기 때문에 괜찮은 그럴 거라고 방법이네요. 믿어요. 네. 예, 네. 그렇게 그 믿으셔야 공중 돼요. 화장실은 그 소음이 안 되니까 네.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맞아요. 그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네. 짜잔. 설거지통을 사용하고 주방 수도꼭지는 샤워수 방식으로. 저 사용하고 근데 이렇게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면은 이게 약 100리터의 물을 소모하게 된다고 해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근데 이제 설거지통을 사용을 하면은 무려 5분의 1 수준이 이제 20리터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수도꼭지 샤워수 형태로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샤워수 형태가 있고 일자로 그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근데 샤워수 형태로 하면은 그릇이나 채소에 닿는 면이 이제 넓다 보니까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 몰랐는데. 그죠? 이거 굉장히 손쉽게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프라이팬 쓰고 나서 기름기 같은 거는 네, 키친타올 한번 닦고 하면은 훨씬 더 물도 아낄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거 다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짜잔. 아이고. 네. 누수는 수시 점검, 수압 밸브 조절하기. 네, 사실 누수는 그냥 길에 다 돈을 버리는 거거든요. 꼭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이제 수압이 너무 세다 싶으시면 조금 조절을 해서 약하게 하면 좀 한 20-30%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많이 되네요. 맞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뭐 우리도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면도나 양치할 때 물 틀어놓지 않기, 그리고 빨래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 등등 이런 것들 알고만 있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또 살아갈 터전이잖아요. 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겠네요.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박선우 예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학자들은 20세기 전쟁은 석유를 둘러싼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물을 둘러싼 전쟁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그 전쟁을 막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다 가지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캔스타!